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하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처음 봤던 여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나같이 빼어난 미모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눈에 경악과 비웃음이 교차했어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녀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옆에 선 그녀는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150kg의 거대한 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외모. 그런데 왜인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왜 하필 이 여자인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저는 바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청운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협력업체 대금, 은행 대출, 개인 보증까지. 서류에 찍힌 숫자는 30억이었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30억 빚쟁이가 된 겁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셨고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기업 면접은 전부 떨어졌고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청운건설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어디를 가든 따라붙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준혁아, 이리 와봐.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들 사진이었어요. 다 좋은 집안 딸들이야. 내 얼굴이면 충분히 가능해. 저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지. 내가 좋은 집안 며느리를 데려오면 그쪽에서 도와줄 수도 있잖니. 어머니의 눈이 절박하게 빛났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몰락한 재벌가의 자존심. 그게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제 외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건 알았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고백을 많이 받았고 주변에서 연예인 닮았다는 말도 종종 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 말대로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선은 한빛제약 회장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잘생기긴 했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근데 저 빚쟁이랑은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빈 커피잔만 바라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비슷했습니다. 아, 청운건설 아들. 그 망한 집? 얼굴은 괜찮은데 집안이 좀. 요즘 누가 빚 떠안으려고 결혼해요? 어떤 여자는 대놓고 비웃었고 어떤 여자는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아팠어요. 10번째 선을 보고 난 뒤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방향을 바꿨어요. 어머니 몰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익명으로요. 조건부 결혼 희망. 빚 30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1년 계약. 이후 원하시면 이혼 가능. 연락 주세요. 미친 짓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누가 모르는 남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어요. 그냥 막다른 길에서 던진 마지막 동아줄이었어요. 3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4일째 되던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건 수락합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원역 2번 출구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번호도 없는 익명 메시지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30억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뭔가 엄청난 조건을 요구하거나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잃을 게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3시 서원역 2번 출구 앞 카페.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까? 나이 든 아주머니? 사업가? 아니면 진짜 사기꾼? 3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여자였어요. 150kg는 좋게 돼 보이는 체형, 둥글고 큰 몸,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 저는 그녀가 다른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준혁 씨 맞으시죠? 목소리가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예요. 메시지 보낸 사람.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30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1년 계약 결혼. 조건은 간단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상하게 깊었거든요. 뚱뚱한 몸, 평범한 얼굴. 그런데 눈빛만은 달랐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겨우 그 말이 나왔어요. 왜 저예요? 3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2장짜리 깔끔하게 정리된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조. 갑박소담은 을강준혁의 채무 30억 원을 전액 상환한다. 3조. 을은 계약 기간 동안 갑에게 진심으로 대한다. 4조. 계약 종료 후 쌍방 합의에 따라 혼인관계를 유지 또는 해소할 수 있다. 3조가 이상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여자들처럼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같은 것.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 안 해보시고요? 뭐요? 제 외모요. 저랑 결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잘생긴 남자가 왜 저런 여자랑 하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이미 10번 넘게 들었어요. 그 반대로. 네. 잘생기긴 한데 집안이 망했대. 빚쟁이랑 누가 결혼해. 그런 말들이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이해한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녀가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몸체에 금색 장식.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꽤 비싼 거였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런 만년필을?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서명했어요. 박소담.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강준혁.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계약금이에요. 그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5억. 먼저 5억 드릴게요. 나머지는 결혼식 후에 드릴게요. 저는 수표를 들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30억을 갚아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왜요? 또 그 질문이 나왔어요. 왜 저예요? 이 돈이면 다른 남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슬픈 것 같으면서도 따뜻한. 다른 남자들은 제 돈만 보거든요. 저도 돈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알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뭐가요? 눈이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놀라긴 했지만 역겹다는 표정은 안 지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솔직히 놀랐던 건 사실이에요. 150kg라니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역겹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소개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어머니요? 네. 결혼하려면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반대하실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요? 그래도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녀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앞에 이 사람이 저를 살려준다고 30억을 갚아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는 일주일 후 저는 소담 씨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아, 이분이 누구니? 어머니, 인사드려요. 박소담 씨예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소담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결혼할 거예요. 이 여자랑?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네. 준혁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 여자가 뭔데? 30억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 아버지, 빚 30억. 저분이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계약 결혼이에요. 1년만 버티면 돼요. 어머니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격렬하게. 안 돼. 어머니, 안 된다고 했어. 저런 여자가 어떻게 30억을 갚아? 분명 사기야.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사기가 아니에요. 계약금도 받았어요. 얼마? 5억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안 돼. 저런 여자가 내 아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강준혁이 뚱뚱한 여자한테 팔렸다고 할 거야. 집안 망신이야, 망신. 이미 망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 집안 이미 망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매일 우시고 저는 빚쟁이 소리 들으면서 선 보러 다니다 10번 넘게 차였어요. 이보다 더 망신당할 게 어딨어요?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분이 저희 살려주겠다는데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문 너머로 소담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등이 꼿꼿했습니다. 분명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꼼짝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담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런 시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더 아팠어요. 어머니가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안 바뀌어요. 정말요? 네. 소담 씨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차분하고 단단한 눈.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쫓아내지 않아줘서.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저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쫓아내지 않아줘서 고맙다라니. 결혼식은 다음 달에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득은 제가 할게요. 소담 씨는 그냥 당일에 오시면 돼요. 소담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췄어요. 준혁 씨, 네.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뭐요? 저랑 결혼하시는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결혼하시면 소담 씨도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요? 저 빚쟁이잖아요. 소담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는 얼굴. 그건 곧 아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분명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뚱뚱하고 예쁘다고 할 수 없는 외모.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가는 걸까? 왜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 저도 모르게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한 달 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매일 밤 저를 붙잡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소담 씨가 보내준 5억으로 급한 빚부터 갚았거든요. 결혼식장은 소담 씨가 잡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작지만 고급스러운 웨딩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을 잡았는지 물었더니 그냥 아는 곳이에요 라고만 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쪽 하객은 적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뒤로 연락이 끊긴 친척들, 멀어진 친구들. 그래도 와준 몇몇이 고마웠어요. 소담 씨 쪽 하객은 더 적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라고는 나이든 노인 한 분뿐이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에 단정한 정장.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할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선을 봐왔던 여자들. 윤서연 씨를 포함해서 서너 명이 와 있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아마 어머니가 불렀겠죠. 마지막으로 설득해봐라 같은 마음으로. 그녀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신부가 누구래? 몰라. 근데 봐봐. 엄청 뚱뚱하지 않아? 대박. 강준혁이 저런 여자랑? 완전 팔린 거 아니야? 귀에 다 들렸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담 씨가 나왔어요. 아이보리색 웨딩드레스, 레이스 장식이 섬세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유명 디자이너의 맞춤 제작이었습니다. 가격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분식집을 운영한다더니 어떻게 저런 드레스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더 커졌거든요. 와, 진짜 뚱뚱하다. 드레스가 저렇게 예뻐도 저러면 뭐해. 불쌍해라, 강준혁. 서연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담 씨에게까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소담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시선 하나 피하지 않고 등이 꼿꼿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버질로드를 걷는 동안 저는 소담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녀의 손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예정된 것처럼. 주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저를 노려보다가 소담 씨를 노려봤습니다. 주례가 질문을 했어요. 신랑 강준혁 씨, 신부 박소담 씨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부 박소담 씨, 신랑 강준혁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소담 씨의 목소리도 담담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서연 씨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도끼로 가득했어요. 강준혁,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저런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라고.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연 씨,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제 결혼식이에요. 서연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끌어내렸어요. 저는 다시 소담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살짝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계속할게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예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색한 박수였지만 그래도 박수였습니다. 어머니만 손을 내리고 계셨어요. 그때 소담 씨 쪽에 앉아있던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소담 씨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단 두 마디였어요. 소담 씨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식집을 운영하는 손녀의 결혼식에 혼자 온 할아버지. 그런데 왜 저렇게 당당하고 왜 저렇게 위엄이 있는 걸까? 피로연이 끝나고 저와 소담 씨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부 대기실. 소담 씨가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앉아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요? 손 안 놓아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저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손을 놓아요. 아니, 애초에 손을 잡지도 않죠. 그녀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오래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소담 씨, 네. 예전에 뭔가 있었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말해줄게요. 언젠가요? 1년 안에요. 약속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죠. 준혁 씨, 네. 소담 씨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진지했어요. 1년만 버텨주세요. 그 후에 원하시면 헤어져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 결혼은 계약이니까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계약. 1년. 헤어져도 상관없다. 그녀는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남편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왜 그게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가야죠. 소담 씨가 일어났습니다. 어디로요? 집이요. 이제부터 같이 살잖아요. 맞았어요. 신혼집. 소담 씨가 마련해 둔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빌라라고 했어요. 신혼생활 시작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약대로라면요. 그렇게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말이죠.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빌라였습니다. 2층짜리 복층 구조,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어요. 분식집을 운영한다더니 어떻게 이런 집을 마련한 건지 의문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소담 씨가 말해주고 싶을 때 말해주겠죠. 첫날 밤은 어색했어요. 소담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방 따로 쓸게요. 계약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담 씨가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식탁에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부친 계란말이, 나물 반찬 3가지. 드세요. 소담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맛보다 나을 정도였어요. 요리 잘하시네요. 분식집 딸이니까요. 소담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어머니는 일주일에 3~4번 집에 오셨어요. 명목은 아들밥 챙겨주러였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음식이야? 어머니가 식탁을 보며 말했어요. 찌개가 짜짜. 입맛도 없네. 소담 씨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 넌 요리를 배운 적이 있긴 한 거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맛있어요. 저한텐 충분히 맛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넌 왜 맨날 저 여자 편만 드니?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담 씨를 노려보며 일어났어요. 다음엔 제대로 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담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식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익숙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익숙해요. 대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저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걸까? 저는 그녀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취업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였어요. 청운건설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대기업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어디든 일을 해야 했어요. 면접 전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소담 씨가 다가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면접 보시는 회사 자료예요. 최근 프로젝트, 재정 상태, 면접관 성향까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놀랐어요. 정리가 완벽했습니다. 회사의 최근 3년간 수주 현황,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 심지어 면접관으로 예상되는 인사팀장의 이전 인터뷰 기사까지. 이걸 어떻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소담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려면 검색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담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에 포함된 거예요. 준혁 씨가 잘 되셔야 저도 좋으니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계약, 또 계약. 소담 씨, 네. 왜 맨날 계약 얘기만 해요? 소담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 거라니요? 사람들은 다 조건을 보잖아요. 저도 조건을 제시한 거고, 준혁 씨도 그 조건에 응한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슬펐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소담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계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같이 사는 거 잘 지내고 싶어요. 1년이 끝나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소담 씨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가 준 자료를 보며 면접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면접에 붙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소담 씨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오셨습니다. 여전히 구박했고요. 하지만 소담 씨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참는 걸까?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계약 때문이라고 하기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담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원래 이렇게 못생기진 않았어. 소담 씨가 중얼거렸어요. 예뻤어. 나도 예뻤다고. 그런데 다 내 돈만 보더라. 내 얼굴은 안 보고, 내 마음은 안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게 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뻤다고 했어요. 원래 이렇게 못생기진 않았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렇게 살을 찌웠을까? 왜 저렇게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소담 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담요를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깨 차가워요. 그 말만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담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왜? 그냥요. 차가워 보여서요. 소담 씨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웃음이 달랐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건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소담 씨와의 생활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진 밥, 퇴근 후 따뜻한 집, 계약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회사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현 씨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준혁 씨. 저는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바쁜 거 알아. 잠깐만 시간 줘. 중요한 거야. 서연 씨가 카페로 저를 끌고 갔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서연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봐.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낡은 분식집이었어요. 간판에 소담이네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내 집이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뭔데요? 조사했어. 박소담. 서울 외곽 작은 분식집 딸. 집안 재산이라고는 저 분식집이 전부야. 근데 어떻게 30억을 갚아? 말이 돼? 서연 씨가 비웃었습니다. 사기야.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지. 저 뚱뚱한 여자가 널 이용하려는 거라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분식집 사진, 낡은 간판, 좁은 가게, 이상했습니다. 소담 씨가 보여줬던 것들과 맞지 않았어요. 고급 만년필, 맞춤 웨딩드레스, 신혼집 보증금. 분식집 딸이라면 어떡해? 내가 몰랐던 거 맞지? 속은 거야.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요? 뭐, 분식집 딸이면 어때서요? 서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넌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서연 씨가 상관할 바 아니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그러더니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서연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난 그냥 저 결혼했어요. 소담 씨가 제 아내예요. 분식집 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연 씨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식집 딸 30억? 말이 안 된다. 소담 씨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 그녀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잖아.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거실에서 소담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 씨가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분식집 사진. 그것 봐라. 사기꾼이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분식집 딸이 어떻게 30억을 갚아? 틀림없이 뭔가 있는 거야. 우리 준혁이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지. 소담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혼해. 지금 당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했어도 저런 여자한테까지 속을 순 없어. 계약금 받은 거 다 돌려주고 깨끗하게 정리해.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니? 이것 좀 봐라. 내 아내 정체야. 분식집 딸이래. 사기꾼이야, 사기꾼. 알아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알면서 결혼한 거야? 아니요. 방금 알았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 내가 지금 분식집 딸이면 어때요? 소담 씨가 저한테 뭘 했는데요? 아침밥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면접 준비 도와주고 어머니가 구박해도 한마디도 안 하고 참았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든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하지 마세요. 준혁아, 어머니 제발이요. 어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후회해도 난 모른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담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담 씨, 대답이 없었어요. 소담 씨, 저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가요? 속인 거요. 저, 분식집 딸 맞아요. 저희 집 재산이라고는 저 가게가 전부예요. 그럼 30억은요? 소담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요. 지금은 못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화 안 나요?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근데 화는 안 나요. 소담 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왜요? 보통은 화내잖아요. 속았다고. 소담 씨가 저한테 피해 준 적 없잖아요. 오히려 도움만 줬고요. 그녀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줘요. 기다릴게요. 저는 그 말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했습니다. 아침밥이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소담 씨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여다봤어요. 캐리어가 열려 있었습니다. 옷이 반쯤 담겨 있었어요. 소담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이제 그만할 때 됐어요. 저 때문에 준혁 씨 힘들어지잖아요.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소담 씨가 옷을 접으며 말했어요. 계약금은 돌려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갚을게요. 소담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분식집 딸인 걸 숨긴 것도, 괜히 이상한 기대를 한 것도. 저는 다가갔습니다. 소담 씨, 가만히 있으면 준혁 씨까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담 씨가 멈췄어요. 까지 마요. 네, 까지 마요. 계약 안 끝났잖아요. 아직 1년 안 됐어요. 하지만 분식집 딸이면 어때요? 사기꾼이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소담 씨가 필요해요. 소담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녀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소담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뚱뚱하잖아요. 못생겼잖아요. 돈밖에 없는 여자잖아요. 왜 저한테 이래요?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 소담 씨는 저한테 진심이었잖아요. 아침밥도 도시락도 면접 자료도 다 진심이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뚱뚱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분식집 딸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여기 있어요. 소담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소담 씨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아직은.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의 4분의 1이 흘렀어요. 저와 소담 씨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어깨를 기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계약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빛푸드 창립 60주년 행사에 같이 가자. 이상했어요. 서연 씨가 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한 건지. 게다가 한빛푸드라면 국내 3대 식품 그룹이었습니다. 왜요? 내 아내 정체 확실하게 밝혀줄게. 분식집 딸이 어떻게 30억을 갚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줄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담 씨에게 물었어요. 토요일에 시간 돼요? 왜요? 한빛푸드 창립 행사에 가보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소담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네. 가고 싶어요. 소담 씨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토요일, 저와 소담 씨는 한빛푸드 창립 60주년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레드카펫, 샹들리에, 정장 차림의 인파. 서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네. 서연 씨가 비웃었습니다. 구경 잘해. 분식집 딸이 어떻게 이런 데서 쫓겨나는지.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소담 씨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외모에 품위 있는 말투.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가씨? 회장님? 소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안내해 주세요. 저는 소담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담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뭐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대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인, 재계인사, 유명인. 저도 뉴스에서 보던 얼굴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담 씨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일제히.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건강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대 위에 노인이 올라섰습니다. 결혼식 때 봤던 그 노인이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에 꼿꼿한 자세.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오늘 한빛푸드 창립 60주년을 맞아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마이크 너머로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후계자를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제 유일한 손녀이자 한빛푸드의 다음 대표가 될 사람입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한소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담 씨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150kg의 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외모. 하지만 그녀가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빛푸드 회장 한정수의 손녀 한소담입니다. 소담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명은 한소담이에요. 박소담은 어머니 성을 따른 가명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빛푸드, 국내 3대 식품그룹, 그 회장의 손녀. 30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5년 전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소담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돈만 보는 사람들에게 지쳤어요. 그래서 일부러 살을 찌웠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소담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역겹다는 표정을 짓지 않은 사람. 분식집 딸이어도 상관없다고 한 사람. 떠나려는 저를 붙잡아준 사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 씨, 소담 씨가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서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담 씨만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었구나. 처음부터 익명으로 아버지 빚을 갚아준 투자자. 30억을 내준 사람. 전부 소담 씨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와 소담 씨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됐잖아요. 재벌 손녀라고, 돈이 있다고. 소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가요? 제가 재벌 손녀라는 걸 알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5년 전에 그랬어요. 다들 제 돈만 봤어요. 제 얼굴도 제 마음도 안 봤어요. 소담 씨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살을 찌웠어요. 일부러. 아무도 안 쳐다보는 외모가 되면 그래도 저를 봐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소담 씨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준혁 씨를 만났어요. 조건부 결혼이라는 글을 보고 한번 만나보자고 생각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제 외모를 보고도 참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였던 거예요? 처음엔요. 근데 달랐어요. 소담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준혁 씨 눈이 달랐어요. 놀라긴 했지만 역겹다는 표정은 안 지으셨잖아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제 눈에서 어머니가 구박해도 제 편을 들어줬잖아요. 서연 씨가 모함해도 분식집 딸이면 어때서냐고 했잖아요. 떠나려는 저를 붙잡아줬잖아요. 소담 씨의 볼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게 진심인 거 알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저를 봐주는 거라는 거.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담 씨, 네. 아니, 소담아. 소담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뚱뚱해도 괜찮아. 재벌이어도 괜찮아. 넌 그냥 내야. 내가 좋아하는 건 그 돈이 아니라 너야. 소담 씨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3년 동안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사람. 일부러 못생겨져서 진심을 찾으려 했던 사람.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진짜 청혼을 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진심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희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소담이와의 결혼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한빛푸드 창립 행사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버지 빚은 완전히 정리됐고 저는 한빛푸드 계열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소담이가 밀어줘서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붙었어요. 물론 소담이는 제가 합격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면접관들한테 특별 대우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더라고요. 그게 소담이었어요. 늘 묵묵히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담이 어딨니? 거실에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로 걸어가셨습니다. 소담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소담이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1년 동안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소담이는 한 번도 어머니께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늘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소담이도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담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다. 1년 동안 내가 한 일 다 알아. 준혁이 아버지 병원비도 내가 냈지?
우리 집안 빚도 내가 갚았지? 그런데 나는 뭘 했니? 뚱뚱하다고, 분식집 딸이라고, 온갖 못된 말만 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소담이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무릎 꿇어야 해. 내가 잘못한 거야. 괜찮아요. 소담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진심으로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 다 알아요. 아들 걱정에 그러신 거잖아요. 저도 어머니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가 소담이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소담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건 똑같았지만 이제는 구박이 아니라 반찬을 들고 오셨습니다. 소담이랑 요리 이야기도 하시고 가끔은 둘이서 쇼핑도 가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런 여자라고 하셨던 분이 소담이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담이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소담아, 뭐해? 응, 그냥. 소담이가 웃었어요. 살 좀 빠진 것 같아서. 저는 다가가서 소담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갸름해졌고 몸도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했어? 응. 이제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담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일부러 살을 찌웠거든. 못생겨지려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이는 뚱뚱한 나도 좋아해줬으니까. 이제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도 될 것 같아. 저는 소담이를 뒤에서 안았어요. 뚱뚱해도 괜찮아. 날씬해도 괜찮아. 어떤 모습이든 넌 소담이야. 소담이가 피식 웃었어요. 알아. 근데 나도 예뻐지고 싶어. 준혁이 옆에 서도 부끄럽지 않게. 지금도 안 부끄러운데. 그래도 소담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기다려. 1년 뒤에 진짜 예뻐질 테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기다릴게. 근데 미리 말해둘게. 뭔데? 날씬해지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난 뚱뚱한 소담이가 좋았으니까. 소담이가 웃으며 제 어깨를 쳤어요. 바보.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웃음. 진짜 웃음. 봄이 왔습니다. 1년 전 봄에는 저 혼자였어요. 빚에 쫓기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저와 소담이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강물에 붉은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응? 고마워. 갑자기 그냥 1년 전에 내 손 잡아줘서 분식집 딸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줘서 떠나려는 나 붙잡아줘서 소담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덕분에 나도 다시 살 수 있었어. 저는 소담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고마워. 뭐가? 살려줘서 30억만 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나를 살려준 거야. 소담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외모만 보는 사람들한테 지쳤다며. 나도 그랬어. 집안만 보는 사람들한테 지쳤었어. 근데 소담이는 달랐잖아. 저는 소담이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빚쟁이인 나한테도 밥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면접 준비 도와주고 그게 다 진심이었잖아. 그 진심이 나를 살린 거야. 소담이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살린 거네. 응.
서로 저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란히 손을 잡고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하늘.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